비례연합정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례연합정당에 지금 이제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그러니까 뭐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마 오늘 방송하는 오늘 이 시간 오후 시간쯤에 의원총회를 일단 여는 것 같아요. 예, 오후 4시에 그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가 전 당원 투표를 뭐 반대하거나 이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말하자면 전 당원 투표를 하기 전에 일단 국회의원들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국회의원들 의견을 좀 하나로 좀 모아서 그 다음에 당원들의 의견을 묻자,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들 내 의견이 좀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이런 모양이고, 최고위원들 내에서도 일부 몇몇 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결정으로 그냥 전당원 투표를 강행하기에도 약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그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자, 아마 이렇게 그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저 지지자들은 답답해하고 있죠. 뭐 일부는 우리가 저쪽 당에서 꼼수 쓴다고 우리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뭐 일부 있습니다만. 두 분은 어떠세요? 일단 두 분의 의견. 저는 우리가 저쪽에 차포 뛰고 싸울 만큼 우리가 한가하지 않고, 예. 그리고 일당을 뺏겼을 때 국회의장을 내줘야 되는데 국회의장을 내주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까? 저는 답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정의로운 우리가 왜 저들의 사수를 따라 배워야 되느냐라는 말이 지금은 먹힐 수 있습니다만, 총선이 끝나고 결과가 만약에 우리가 졌을 때, 그것 때문에 졌을 때 비례 20석을 저들에게 먼저 내주고 선거를 치룬 그 결과가 패배로 남았을 때 그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과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가 순혈주의 뭐 비판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선거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저기 김비. 저는 약간 고민이 좀 생겼어요. 왜요? 이게 이제 우선 지금까지 이게 이슈화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당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중요한 문제구나, 이 큰 문제가 이 난관이 앞에 생겼네라고 이슈화시킨 거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계속 해서 어쨌든 비례 투표,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 말고 비례 투표가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이걸 명확하게 이제 인식시키는 데는 앞으로도 또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소위 민주당만 잘못하면 찬성을 하고 민주당만 비례당 연합당을 이제 하게 되는 만약에 상황이 왔을 때,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두고자 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 승리, 이거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거꾸로 저쪽이 일치하게 뭉쳐서 보수 언론과 포함해서 정치적 명분으로 이제 불리한 정치적 선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정치 공세를 해댔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정치적 성과를 과연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조금 판단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의총에서 충분히 토론하고요. 우리도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하든 안 하든 전당원의 토론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래서 지금 비상한 상황입니다. 당원 여러분, 동지 여러분 모두 사실 지혜를 짜고 해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연합정당에 참여하든 아니면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아예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던가 비례를 이런 식으로 이제 결단을 내려서, 뭐 아니면 아주 소수만 몇 명만 내든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비례 투표를 한 곳으로 몰아서 하도록 하는, 그렇죠. 몰빵 이런 이제 결과가 오도록 네.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 큰 틀에서 의연하면서 정치적 리더십을 보존하면서 국민적으로 명분을 형성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고민이 뭘까? 이거를 한 번만 더 저는 오늘 하루 정도 고민해 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가 촉박하긴 하지만
하려면 못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결단만 내리면 되는데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 등은 명분 없는 짓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고 어떤 게 진짜 명분이 되겠느냐. 명분 싸움에서 명분만 제대로 세워진다면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럼 자유한국당의 미래통합당의 발호를 바래? 저 사람들이 일당이 되거나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설치는 걸 바래? 이런 식의 명분이라면 저는 충분하다고 일단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선관위가 훼손시켜버린 이 선거제 개혁의 대의를 민주당만 지키는 것 자체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의 핵심은 우리가 그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선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민주당 당원에 좀 책임 있는 분들이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 상황은 정의당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난 거기까지 나갔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기까지 나가 있는데 민주당 차원에서 우리 안 해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민의를 틀어버리면 그것도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갔으면 뒤돌아보면 안 돼. 자고 오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상황인 거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정의당과 가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은 정의당 부분들은 좀 나름대로 착각이랄까 이런 게 부분이 있는데 정의당 독자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지금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을 걸로 보이잖아요. 예.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볼 때는 뭐 정의당에서도 이리저리 계산을 좀 해볼 텐데 정의당 자체의 비례의석과 또 플러스해서 연합정당의 비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때 본인들이 애시당초 연동형 비례를 통해서 최대치 확보할 수 있었던 의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 후보 내지 말고 정의당은 자체 후보를 내면서 연합정당에 또 그 파견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기 위함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정의당으로서는 정말 큰 성과를 내놓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연합정당에서 정의당한테 그런 제안을 역으로 이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정의당 내부의 반발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요, 정의당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자 일부라도 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도 지지해주지 않으면 현재 지지율 이상 못 먹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모르는 상태, 자신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어떤 느낌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거기 참여 안 할 거야.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있을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정의당 생각은 뭐냐면 지역구에서 민주당 선전할 건데 여기까지 눈독을 들여 이건 원래 우리들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건 뭐 생각이 전혀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정의당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당원 대다수는 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하는데 지도부는 그들만의 회의에서 불참을 결정한다. 참여의 여지는 남겨놨어야 된다.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좀 이렇게 열리게 열어놓고 나서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또는 뭐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거 아는 그거 아니에요. 소수 정당을 위한 몫이니까 상위 순번에 그 소수 정당 몫으로 굉장히 많이 남겨놓고 뒤에 좀 이 간당간당한 순번에 민주당을 많이 배치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한꺼번에 다 몰빵할 수 있는 정당 하나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이 안은 지금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안 같은데 지금 민주연구원에서요 그 정의당을 그럼 빼고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게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요 정의당을 빼도 민주당 외 정의당 빼고 나머지 정당들이 참여하면 약 17석 가량이 가능하다고 해요. 현재 지지율로만 봤을 때는 17석 9석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7석 나오고 예. 또 자유한국당은 18석 정도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의당을 굳이 데리고 가지 네.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까 우리 댓글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지역구가 걱정이 되느냐 또 뭐 이제 지역구 걱정은 제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표심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를 하시고 또 우리 지역구 계신 분들은 그런 주장 강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제 지역은 제 지역 형편인 거고 전체 큰 구도를 먼저 생각하고 판 짜진 다음에 자기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낮은 포복을 하든 뭐 유격을 펼치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오히려 정말로 이게 이제 제대로 이기기 위한 방안이 이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왔기 때문에 예. 한번 좀 더 이제 고민해봐야겠다는 거고요. 아까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저 소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만들어 놨더니 거기에 이 위장한 재벌 이 회사가 들어와서 미꾸라지처럼 분탕질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내는 게 우리 정상적인 이 입법 취지에 맞는 민주 세력이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어떤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수를 두는 이제 지금 우리가 같이 결정을 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 요런 점 저런 점 한번 마지막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하루 정도 고민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오히려 개정선거법의 취지에 맞는 우리야말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합법성과 합리성은 우리 세력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뭐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역구 내에 꼭 손해만 볼 것이냐. 예를 들면 왜 민주당이 저렇게 간접적으로라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아직 모르신 분들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미래통합당 애들이 나중에 합당하면 일당되고 막 그런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기에는 좋은 논란이라고 보고 그러면 오히려 지역구라는 게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전 모른다고 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선거철이라는 게 어떤 바람이 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역풍이 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지역구까지도 민주당 찍어야 되겠다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그 선택들을 다 악의로만 해석해 버리면은 오히려 지금의 지지보다 훨씬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사실은 정의당한테는 조금 경고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정의당도 이제 안 올 거다, 안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도 저는 오히려 정의당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 지지율이 빠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민들의 선택과 시민들의 흐름 이걸 놓치면 정의당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연합정당이 생기고 나서도 그 다음에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라는 실무 논의가 짧게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의 결단을 마지막까지 기다리지만 순번을 정의당에 배려할 수 있는 순번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개문발차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 정의당에서 영 참여를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나머지 순번을 우리가 채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좀 조건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석을 저들이 이긴 상태에서 시작하면 저희 뭐 국회의장 하겠다고 나서는 미통당 의원들 뭐 줄줄이 섰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당이 됩니다. 저를 뽑아주셔야 힘이 생깁니다. 여야의 선거 방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무적으로 빨리 가자.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결단해 주시라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민주당은 제가 느낌은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의지가 문재인 강하죠. 대통령 탄핵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저 야당에 맞서서 이미 사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훼손됐다니까요. 선관위가 자기들의 법을 훼손시켜 버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원칙을 지켜야 돼 하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4년 동안의 모든 대한민국 국회의 개혁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저는 역진한다고 보는 상황에서 그걸 그대로 지켜보겠냐고 하는 것 자신들의 당리당략 의석 몇 석 더 늘리겠다고 정의당이 민주당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도 역사적 대의는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노력이 실제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합정당을 창당을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를 하면 연합정당을 창당을 하자는 데는 이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거기에 참여할 거냐라는 문제 조직적으로 그 문제가 즉 의석 수를 일정하게 주고 할 거냐. 그게 이제 최재성 의원이 처음에는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의석을 우리는 가지지 말자. 그리고 그거를 시민 세력에게 주고 다른 정당들 소수 정당들이 그 룸을 채우고 우리 민주당의 비례를 오히려 포기하면서 그 룸을 열어서 범민주 세력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의 연합정당 혹은 뭐 다른 틀 이런 이제 개념으로 고민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아까 제시를 했던 것도 정의당의 이제 그런 고민이나 다른 데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는데다가 이제 명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라도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고 뭐 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나서라도 민주당이 거기에 조직적으로 참여를 이제 의석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참여를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마지막으로 예. 한 번 더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연합정당 하지 말자는 취지가 그러니까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오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회만 하시다고. 근데 실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제가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후순번이라도 민주당이 그러니까 가져갈 걸로 예상되는 의석 일반적이 병립형에서요. 한 7석이든 8석이든 저는 후순번이라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그 다수의 지지자분들이 국민의 약 4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인데 우리 당에 돌아오는 의석이 없다고 하면 그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일반 소수 정당들에서는 이해를 해주는 측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율로만 봤을 때 저번에 아마 저번 총선 때인가 녹색당 같은 경우는 3%를 못 넘어서 의석이 그러니까 얻지를 못했다가 예. 나중에 정당이 그러면 그때는 사라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무슨 심판 청구나 뭐 해가지고 사라지지 않아도 된다 해서 유지됐던 이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들이 뭐 한석 두석 가지고 원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면서 지금 지지율만 보면 정의당의 지지율 등등 사실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정의당은 같이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정의당 빼고라도 간다 요 분위기인데 어떻게 하면 명분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당원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민이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당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 지지층 자체는 일반 국민의 대명사라고 보거든요. 상식적인 국민들의 대명사. 이분들이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면서 가야 투표의 시너지가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그 민주당이 추천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좀 면밀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미한당은 미통당과 즉각적으로 통합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에서 박빙의 승부가 났다라고 했을 때 대략 한 120석 각각 120석 내외에서의 승부일 텐데 여기는 곧바로 플러스 20을 하게 되면 140, 50석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140석 정도가. 근데 우리는 플러스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일당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곧바로 연합정당이 합쳐져서 일당의 역할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 합쳐가지고 일당 만들어가지고 의장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21대 문 열기 전부터 그냥 개싸움만 하다가 근데 몇 개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연합정당이 생기게 될 경우는 아까 뭐 18석, 17석 이런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8석의 구성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로 당선이 됐을 경우에 이 결과적으로 이후에 어떤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도 보면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적인 현재 앞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 거냐에 따라서 이제 저는 충분히 서로 이 연합할 저는 뭐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교섭단체를 전제로 한 그렇죠. 연대 이런 그렇죠. 정도는 기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다는 네. 거로 보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연합정당의 문제의식을 놓지 않고 간다면 나머지 좀 디테일한 방법에서는 조금 더 사실은 정치한 고민도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정치인들 분들은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참여하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표의 몰빵이 가능하니까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건 정의당 손해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우리가 비례대표 표를 많이 줘봐야 어차피 남는 표 뭐 진보 정당한테도 주자는 일정한 연대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투표라는 게. 그 개정선거법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는 따로 갈래가 되면 민주당 지지층은 거의 대부분 정의당을 안 찍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정도가 되는데 그런 선택을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하니까 지금 정의당 당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거죠. 안철수 후보보다 오히려 저는 안철수당이 빠지는 미통당에서 빠지는 세력들하고 기타 바른미래당에서 빠지는 세력들하고 해서 지지율이 지금도 그렇지만 꽤 올라갈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도 그냥 쉽게 상황을 봐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충고를 좀 하고 싶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게 약간 쪼는 맛이 있네요. 선거라는 게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정치는 하나도 몰랐었는데 정치를 알게 되니까 이게 쪼는 맛 때문에 긴장되고 막 살 떨리고 어쩔 때는 맞습니다. 성취감 느껴지고 사실 우리 방송에 아이, 나오시는 분들 쪼임의 있잖아요. 대상이 돼봐요.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종의 정치인들 뭐 팜 시스템이라는 거 한다면 경선 통과가 있다 그러면 우리들끼리 박수치고 난리 나요. 우리들끼리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쪼는 맛이 야 이거 뭐 정치라는 게 자 일단 그렇고요. 어찌 됐건 간에 일단 비례연합정당은 될 걸로 보는 게 되죠. 그럼요. 되죠. 돼야 되고. 예. 가야 되고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